내가 왔다. 히히. 베리도 왔다. 베리 인사. 안녕. 제가 사실 아이고야. 베리 갈 거야? 간식 하나 더 먹을까? 간식? 짠. 베리를 위해 만든 간식 컵이에요. 이렇게 껌도 있고요. 베리 간식 속에 껌, 그리고 이런 껌도 있어요. 껌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이건 우유껌, 그리고 이거는 고구마 껌. 고구마 스틱 위에 고구마 스틱 위에 고기가 감싸져 있는 거고요. 아이고야, 이거 먹을래? 떨어졌어. 아이고야. 내 주워줄게. 베리 묘기, 베리 뿌이. 베리 손. 이 귀여워. 먹으러 가. 인사가 늦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자려고 사실 잠옷까지 전부 갈아입었거든요. 그래서 꼬질한 상태이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잠옷을 입고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혹시 라이브를 하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불을 켤 순 없어요. 제 상태가 너무 꼬질하기 때문에. 화면 이 정도? 이거 너무 밝. 이 정도? 괜찮아요? 나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마루 한 마리를 더 꺼내야 될 것 같아. 이야! 내 화면엔 이게 나아 보이는데. 네. 켜드립죠. 대신 멀어질 거야. 버터떡 아직 한 개를 다 안 먹었어요. 반 개 남았어, 반 개. 그냥 지연 언니가 저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언니 어딨어요? 프롬? 맞아, 우리 약속한 거 많아. 우리 놀아야 되는데. 맞아요.
지연 언니한테 다음 주에 추진하자고 말해주시고요. 이따 전화한다고? 알았어. 기다린다고 전해주시고. 나 뭐 하려고 했지? 그냥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왔어요. 즉흥. 완전 즉흥. 저녁 먹었습니다. 옵젝 얘기? 제가 오랜만에 양갈래를 했습니다. 양갈래 한 걸 손에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작년 바이너리 땐가? 한번 이렇게 해서 양갈래 아닌 양갈래? 이렇게 머리를 묶었었고요. 그리고 언제였지? 킹덤 퍼즐 카리스마틱 무대할 때 한번 베리가 재채기했어. 그리고 인비시블 때도 약간 이런 정말 비율 안 맞는 양갈래 한번 했었고, 또 뭐 했었지? 또 언제 했지? 에버랜드 가서 어린이날 오브젝트 찍을 때 한번 했었고, 제 기억에 마지막 양갈래가 어린이날 오브젝트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걸네다 준비할 때니까 거의 2년 만에 양갈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했던 양갈래도 그렇고 크아 팬싸 때도 양갈래 한번 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따은 양갈래고 마지막 양갈래가 따은 양갈래여서 뭔가 따은 양갈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양갈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 커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짧고 약간 하찮은 거예요. 이 머리가. 그래서 그냥 따자 해서 또 약간 의도치 않게 따긴 했는데 저의 다음 양갈래 계획은 없는데 아직 저의 계획에 양갈래는 없어요. 제 원래 진짜 큰 그 계획이 오브젝트 때 깜짝으로 양갈래를 공개하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게 이번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걸 해버렸으니까 다음은 언제일지 저도 제가 조금 약간 뭐랄까 저도 제가 언제 할지 정말 기대되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기르고 나면 양갈래를 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머리가 단순히 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의향은 있어요. 따은 양갈래를 다시 할 의향은 없긴 하거든요. 그게 당분간이든 먼 미래든 아직은 없어요. 그치만 그냥 양갈래를 안 보여준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는 조금 고민 중입니다. 고려 중이에요. 이번 오브젝트 때 원래 제가 앞머리 이별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앞머리를 내렸던 이유도 이제 따은 양갈래 너무 많이 했는데 또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스타일링을.
그래서 앞머리를 내렸어요. 그때 이제 그때인가? 그때쯤에 이제 앞머리를 쪼끔 자르고 나서부터 앞머리가 또 짧아져 가지고 한동안 앞머리를 좀 내리고 다녔었는데 이제 또 근데 많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달라도 했던 스타일링을 막 제가 진짜 꽂히지 않는 이상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요즘 저는 웨이브에 미친 듯이 꽂혔어요, 여러분. 나? 으. 아니 이거 이런 웨이브 헤어 슝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웨이브 머리에 제가 요즘 흥미가 생겨 가지고요. 완전. 그래서 그 머리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너무 자주 했나 싶어서 생머리 했거든요. 오늘도. 짠. 마루는 똑같은 거야? 표정이 조금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이 마루는 우비 입은 마루. 얘는 얼굴이. 얘는 강아지 마루. 그리고 한 마리 더 있는데 얘는 또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나? 여기 있다. 얘는 폭탄머리 마루. 얘는 자는 마루. 그리고 얘는 눈 뜬 마루. 해서 마루. 제 방에 마루가 참 많습니다. 마루. 요즘 들어서는 마루 굿즈를 최근에는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최근 소비는 옷이었어요. 아니다. 빵이구나. 아까 카드 결제, 온라인 결제가 있잖아요. 그 카드 결제에서는 오늘 공유빈이랑 쇼핑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공유빈이랑 같이 공유빈이 막 이것저것 살 때 저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소금빵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금빵이 하나하나 다 너무 탐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빵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담았던 빵이 모카번 소금빵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모카에 환장한단 말이죠. 제가 모카를 진짜 좋아해서 모카빵 뭐 모카로 만든 빵을 진짜 다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데 모카에 소금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조합이라니 완전 너무 신나 가지고 이제 칼같이 담았죠, 그걸. 그러고 나서 담았던 게 이제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소금빵이었어요. 안에 커스터드 크림으로 가득 채운 소금빵. 맛있겠죠? 그래서 그 소금빵도 하나를 담고 마지막 이제 버터떡도 샀어요. 버터떡을 제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버터떡을 오늘 처음 먹어 봤는데 오늘 스케줄을 하면서 직원분께서 저한테 버터떡을 하나 남은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고 그 버터떡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버터떡이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유행된 느낌이어서 그리고 두쫑쿠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질려서 버터떡에 그 흥미를 못 느끼고 있었다가 의도치 않게 직원분께서 주셔서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쫀득쫀득한 식감을 진짜 좋아하는데 쫀득쫀득하고 근데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휘낭시의 맛까지 나니까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합친 조합인 거야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갔던 빵집에서도 바로 버터떡을 샀죠. 근데 쪼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푸름에서 방금 얘기하다 왔는데 가게마다 버터떡 레시피가 많이 다르대요. 심지어 들어가는 재료가 있고 또 안 넣는 재료도 있고 다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래서 버터떡도 사고 마지막 소금빵 집인데 오리지널 소금빵을 안 사 보면 되냐 싶은 거죠.
그래서 총 4 개의 빵을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혼자 쇼핑을 다녀왔거든요. 원래 어제 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갔어요. 어제 제가 원래 제 운동화를 사려고 쇼핑을 갔던 거였는데 제가 크게 뭔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도 못 사고 나왔단 말이죠. 오늘 딱 매장을 지나가다가 제가 평소 사고 싶었던 신발이 있는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제가 찾던 디자인의 신발이 있길래 바로 사 버렸습니다. 응. 제가 그 단화가 없어요. 뭐 연습할 때 신는 신발 이런 것들은 있지만 단화가 없어서 그 단화를 조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이 조금 이렇게 좀 낮은 그런 신발을 사고 싶었는데 맞아요. 바로 그거. 거기 댓글 어디 한번 조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네. 로우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로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만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제 신을진 모르겠지만 또 많이 신어야죠. 무채색 최고. 인정. 완전 인정. 언젠가 자랑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당연하죠. 정말 바로 자랑하러 오겠습니다. 저는 색깔 있는 옷이 되게 많아요. 그치만 정작 입는 옷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이 앞이 옷장이거든요. 제 눈 바로 앞이. 여기만 해도 지금 파란색, 핑크색, 연두색, 노랑색, 빨간색 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는 옷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두색은 뭐냐고요? 저 산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저거 쪼끔 오래됐는데 저거는 안 입긴 하는데 입을 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원피스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제가 이번에 원피스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 원피스마저 무채색이에요. 네이비였던가?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완전 좀 블랙같이 보이긴 했는데 네이비였나? 지우 은근 하늘색 많이 입는 것 같은데 저는 하늘색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제가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옷 입을 때 흰 티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청바지잖아요. 청바지는 또 무슨 색이에요? 뭐 연청, 찐청 다 있지만 어쨌든 blue잖아요. 하늘색. 전 또 연청을 좋아해요. 그렇게 진한 청바지보다 쪼끔 연한 청바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입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또 화이트랑 또 잘 맞는 게 하늘색이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뭐 하얀색은 뭐 몬들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 이불도 하늘색이에요. 베개 커버도 하늘색이고요. 뭐 이거 말곤 파란 하늘색인 게 없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쪼끔 레드 계열의 옷을 입고 싶어서
레드랑 또 블랙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조합으로도 쪼끔 입고 다녔었고 라이브 할 때 제가 입었던 그 빨간색 니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빨간색 니트가 있긴 있는데 안 입거든요. 근데 그 빨간 니트는 진짜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자주 입었어요. 그냥 뭐 레슨 갈 때나 뭐 집 앞에 잠깐 뭐 편의점 갈 때나 그럴 때마다 항상 저 니트를 입고 나갔던 것 같아요. 편하고 근데 저의 그 니트 기준이 있어요. 뭐 니트든 그냥 옷이든 사실 다 똑같은 기준이긴 한데 저는 완전 딱 붙는 핏한 상의보다 쪼끔 펑퍼짐한 상의가 좋아요. 근데 그 니트가 정말 저의 모든 근데 또 색감이 예뻐야 되고 입었을 때 그 핏도 예뻐야 돼. 근데 저의 그걸 만족시킨 니트여서 정말, 정말 자주 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니트가 종류는 많은데 입는 건 되게 한정적이에요. 작년에 엄청 많이 입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입은 니트들도 있고 반대로 재작년에 많이 입고 작년에 안 입다가 올해 많이 입은 니트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니트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옷에 관심은 많은데 제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레이어드 막 이런 거 진짜,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건 정말 제 의상 선생님께서 해 주셔서 가능한 거지 저 혼자서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제 사복으로 제 옷을 입었을 때 그 기준이 너무너무 깐깐해요. 제 눈엔 다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하기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레이어드 했을 때 진짜 쪼끔이라도 이상해 보인다? 그럼 전 절대 안 입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방지하고자 전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니트 하나, 후드티 하나, 그냥 기본 티 하나 이런 것만 입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레이어드를 제가 했다? 그러면 그냥 코디 이런 거 찾아볼 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코디 같은 걸 이렇게 올려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쇼핑몰 어플에. 그 어플에 코디를 들어가면 '어 이거 괜찮다.' 하면은 옷 정보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거 상세 페이지를 누르면 옷 정보부터 뭐 가격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럼 전 그냥 그대로 사요. 제가 그래서 동생 졸업식 때 셔츠에 니트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셔츠에 니트 조합도 제가 갖고 있는 셔츠랑 제가 갖고 있는 니트의 조합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발 두 개를 좀 입어 보고 싶은데 그걸 도전을 못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입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이번에 입고 정말 정말 뿌듯했어요. 그 있는 그대로 샀더니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지우 코디 해 보자. 저는 콘텐츠 기획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긴 해요. 코디. 음. 근데 뭔가 제가 추구미가 쪼끔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저의 추구미는 매달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꽂힌 옷들이 쪼끔씩 다른데 이번 겨울에 이제 뭐 콘서트 준비하면서 연습할 때는 위에는 뭐 검정색이든 하얀색 약간 목 살짝 올라오는 완전 기본 티 딱 달라붙는데 스판이 되게 좋은 기본 티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티 하나에다가 바지는 그냥 트레이닝 바지. 제가 이 두 개의 조합을 진짜 진짜 좋아해 가지고 한동안 이것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댄디하게 입는 스타일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좀 슬랙스도 입고. 근데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제 이 옷장이 다 열려 있거든요, 문이. 그래서 지금 이 옷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꾸 시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 옷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조합을 해 보고는 있는데 어렵네요. 음. 옷은 참 많아요, 제가. 다만 입는 게 한정적일 뿐. 왜 지우가 입었던 옷들은 그동안 똑같았을까 싶을 만큼 전 옷이 많아요. 제 옷장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얇은 작은 옷장 있잖아요. 그거 두 개에 큰 옷장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총 4 개예요, 제 방에 옷장이. 근데 그걸로 부족해서 2단 행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방의 벽 한쪽이 다 옷장이에요. 다 옷이에요. 진짜 옷 가게라도 해도 될 만큼 전 청바지가 깔별로 있고요. 저는 진짜 연청, 찐청, 중청 뭐 다 있어요. 블랙, 화이트, 심지어 핑크색 청바지도 있어요. 이걸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핑크색 청바지가 뭐냐면 그냥 핑크색 와이드 팬츠예요. 저거를 제가 사게 된 계기가 제가 입주 초반에 뉴욕을 갔잖아요. 그때 의상으로 주셨던 바지랑 좀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가 찾아서 산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제가 핑크색 바지를 하나 입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뉴욕 타임스퀘어 걸을 때 아마 뉴욕 도착하고 나서 첫날이거나 둘째 날 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당시 입었을 때 예뻐 보여서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긴 하네요. 날 풀려서 기본티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의 날씨면 제가 한 번 입고 갈게요. 그게 어디든. 연습실이든 스케줄이든. 벚꽃 보러 갈 때 입으면 괜찮을 듯? 저거 좀 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벚꽃 필 때가 딱 그때더만 우리 콘서트. 그때 여러분 뭐 제가 드레스 코드로 블랙 소울 드레스를 말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경희대가 벚꽃이 진짜 예쁘대요. 벚꽃 피면 진짜 이쁘대요. 그래서 또 마침 주말인 거 옷 예쁘게 입고 빨리 와서 사진 몇 장 찍으세요, 여러분. 인생샷을 건지세요. 그때 뭐 사람 몇 명 모아서 단체 사진도 찍고. 근데 4월 그때쯤이 이제 시험 기간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은 가면 안 되겠다. 4월 말, 4월 말이 시험 기간. 그러면 베리가 내 방을 탐색하고 있어.
저는요. 네, 뭐 댓글 하나에 대답하려고 "저는요." 한 건데 무슨 댓글이었는지 까먹었네. 그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제가 옛날에 라이브인지 프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그 "제 대학 합격한 걸 굳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건 다 너무 TMI라고 생각해서 입시 이거 하나 말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건데 저 휴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팬싸를 하든 프롬을 하든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휴학을 했고요. 휴학을 한 지 1 년이 다 돼 갑니다. 작년에도 전 휴학 상태였고요. 올해도 휴학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개강했다고 놀리시던 분 아쉽게도 전 휴학생이라 개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프롬으로는 되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너무 TMI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제가 학교 재학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길래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전 휴학을 했습니다. 예. 동국대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성지순례하러 가지 말라고요? 동국대에 전 없어요. 동국대에서 절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휴학생이기 때문이지요. 네. 복학을 언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작년에 또 바빴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휴학을 했고요. 동국대 목격 썰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야? 아? 나를 봤다고? 학교에서? 1 학년 때? 1 학년 때면 맞을 수도? 1 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24 년? 25 년부턴 제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제가 24년 2 학기 때부터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음. 콘서트장에서 절 봤다고요? 콘서트를 제가 하니까요? 근데 약간 제가 학교를 쪼끔 약간 장충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때 쪼끔 아쉬웠던 건 '아 나도 맛집 좀 많이 알아놓을 걸.'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니 이왕 내가 또 우리 학교 앞까지 공연을 하러 왔는데 맛집 하나 추천해 줄 데가 없고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던 데도. 심지어 제가 자주 가던 학교 안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진 있었나? 작년인가에 딱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추천해 줄 만한 게 족발이었는데 심지어 그 족발집도 그냥 장충동이니까 "족발 드세요." 했던 거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휴학하기 전에는 학식 많이 먹었고요. 제 공강이 1 시간밖에 없어 가지고 어디 나가서 먹고 올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학식 먹었고 그랬었어요. "우주 공강을 가져보길 바란다 지우야."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제 시간표 그 망한 시간표 대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 시간표는 최악이었어요. 지났으니까 말해 볼까요? 저 금요일 1 교시 1 시간 수업 들으러 학교 갔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게 쪼끔 말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이 목요일까지 수업을 딱 들어 금요일 공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그게 필수 교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만 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나중에 몰아들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들어 버리자.' 했는데 남은 시간이 금요일 1 교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 교수님이 그 강의 평 볼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강의 평을 봤는데 교수님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수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 평이 좋은 이유가 수업이 빨리 끝나요. 수업이 10분 15 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금요일 1 교시에 10분 15분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 출석 체크와 그거 네 수업을 위해. 근데 동국대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하다가 알아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저의 하나의 그걸 풀어 드리자면 그날따라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데 가야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스케줄을 해야 되면 그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케줄이 없고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야 돼요 학교를.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가기 싫은데 '아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서 갔어요. 진짜 오늘 휴강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 그러니까 2 층인가 3 층이었거든요. 근데 엘베가 멀었나 엘베가 없는 건물이었나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진짜 제발 오늘 휴강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그냥 휴강인지 공지라도 봐 볼까 하고 또 공지를 눌렀는데 갑자기 휴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1 교시에 그 학교를 갔는데 내가 가기 싫은데 막 아침 막 7시 8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제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마감 기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학교 알람을 다 켜 놓거든요. 근데 그것만 공지가 안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휴강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럴 일 없겠지만 한번 공지라도 봐 볼까?' 공지 딱 눌렀는데 갑자기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은 휴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로. 근데 진짜 '차라리 휴강을 하지 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날따라 되게 쎄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쪼끔 빨리 가는 편이긴 했는데 그날따라 학생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쪼끔 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휴강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일 없겠지. 뭐 다른 반 휴강인가?' 이랬는데 휴강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학교의 TMI에 대해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동국대가 불교 학교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그날 이제 그 건물이 하필 동국대의 제일 높은 곳 언덕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세상 터벅터벅 그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학교 계단을. 근데 거기서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무와 미타불 이러면서. 동국대는 아침에 학교에 가면 목탁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TMI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재밌어. 나는 휴강이었으면 좋겠다. 그치만 가야지 하고 학교를 갔으나 정말 진짜 휴강이었고 그날은 금요일 1교시 아침 9시였고 터덜터덜 학교 제일 높은 건물에서 내려오면서 듣는 목탁 소리까지 완벽하더라고요. 시트콤 에피소드 같아. 감사합니다. 그치만 제가 이렇게 재밌게 썰을 풀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쁘고요. 그쵸. 그거 말고는 사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그거 말고 학교에서의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유바미처럼 졸다가 출석 못한 적은 없나요? 없어요. 생각해볼까? 진짜 내 시간표 보여주고 싶다. 이 핸드폰 속에 있는 게 아쉬울 정도로. 1학년 때는 이제 막 열정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고 학점으로 듣고 다녔거든요. 최대 학점을 듣고 다녔어요. 21학점인가? 처음 1학기는 19학점 듣다가 2학기 때 21학점을 들었어요. 대체 왜?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무 덥다. 히터를 끌까요? 나 지금 흥미진진해서 정말 덥네. 난 추워. 그래서 제가 21학점짜리 수업을 듣고 그건 있었다. 좀 그런가? 이제 저는 제가 들었던 그냥 일반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 교양 수업에서 연극학부가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연극영화과라고 안 하고 연극학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극학부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범죄 심리학인가? 약간 이런 과목이었어서 경찰 행정학과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막 그래서 연극학부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전주에 수업을 못 들었어요, 스케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주가 시험 날이어서 시험 날에는 제가 어찌저찌 갔는데 내가 다른 거 다 챙겨 놓고 펜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걸 더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시험 기간엔 학교 편의점에 볼펜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그때 이제 책상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구석 좋아해 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있었어요. 딱 마치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구석에서 '아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수업 이제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진짜 학교에 있는 편의점이란 편의점을 다 돌았는데 볼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드마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딱 갔다 왔더니 제 옆자리에 이제 어떠한 여학생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책상이 두 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 이제 다른 여학생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필통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약간 그런데 "진짜 죄송한데 혹시 볼펜 하나만." 막 이래서 볼펜 하나를 겨우 빌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봤던 그 시험 그러니까 그게 서술하는 거였거든요. 약간 이 위에 질문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무슨 수업이었냐면요. 오페라랑 관련된 범죄 심리학 분석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오페라 속에 나오는 그 주제에서 범죄학을 찾아서 범죄에 관련된 걸 찾아서 막 이렇게 풀어내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페라와 관련된 이 범죄 이걸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 개를 했어요, 수업을. 그래서 그걸 다 외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문을 읽자마자 '우와 내가 공부를 옅게 한 곳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제가 그 전날에도 막 열심히 이제 스케줄 끝나고 퇴근해서 막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 하나만 넘길까? 이 정도는 아 설마 이거 하나가 나오겠어?' 근데 그 하나가 나온 거예요 진짜로. 내가 다른 거 진짜 열심히 공부해 갔거든. 제가 진짜 만약에 1 부터 10 까지가 있으면 진짜 7 하나 빼고 1 부터 10 까지 진짜 싹 다 외워 갔는데 제가 7 하나 공부 안 했는데 그 7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일단 아는 걸 다 썼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교수님의 그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공지를 보고 알았던가? 제가 딱 전주에 안 갔다 그랬잖아요. 전주에 그거 시험 낼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7번 낼 거니까 7번 위주로 보고 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연극학부가 나밖에 없잖아. 나 그리고 심지어 연극학부에도 친구가 없단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 그때 점수를 생각보다 잘 받았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약간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는 모든 걸 썼어요, 그 종이에. 그냥 그냥 그 시험 내용뿐만 아니라 더 그냥 그 플러스 알파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그냥 다 적어냈어요. 그래서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 이러면서 생각보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으니까.
그거 했다. 다들 제가 삐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맞아요. A는 기대도 안 하고 했었고요. 그 수많은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을 어떻게 이기는데. A는 양심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점수였고요. 삐뿔 감사하죠. 내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했잖아. 나는 진짜 F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나에겐 정말 정말 절박한 순간 그랬어요. 휴. 그래서 저의 학교 생활은 정말 정말 힘들었답니다. 근데 약간 네. 재밌다. 갑자기 저의 수많은 이 학교 생활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 입학하고 너무너무 놀랐던 게 '여긴 혹시 외향형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텐션이 높은 거야. 그 트리플 S도 텐션 높은 멤버가 있긴 있는데 그냥 그 이상이야. 그리고 트리플 S가 텐션이 높은 멤버들이 있긴 있지만 뭔가 그 조용한 멤버를 좀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잔한 트리플 S를 보다가 여기 정도에 있는 와 그래서 저는 제가 연극 학부인데 연극 학부인 게 정말, 정말, 정말 원망스러웠던 순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입학하고 나서의 저희 첫 전공 과제가 그거였어요. 입시 때 했던 작품 발표하기. 내가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앞에 나가서 당연하죠. 정말 정적인 분위기에서 20 명, 30명 있는 곳 앞에서 혼자서 입시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돼요. 진짜. 와. 근데 또 많더라고요. 좀 뭐랄까 생각보다 발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르구나. 왜냐하면 심지어 저는 예고를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인 거야, 이런 상황이. 저는 또 일반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여긴 진짜 다르다.' 그래서 충격받았었던 기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운 건 아니지가 아니라요. 그 뭐냐 제가 그날 발표가 좀 뒷순서가 뽑혔어요. 속으로 엄청 울었을 듯 이거 제가 하나 풀어 드릴게요. 발표 첫 순서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1 인극이 많았어요, 1 학년 때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그 여러 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좀 뒷순서를 뽑아서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당일날 주셨어요, 그 과제를.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 이거에 대해서 연기할 거야. 시간은 몇 분 줄게." 하고 순서 뽑아서 시작한 거였는데 제가 좀 뒷순서였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어. 그래서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이러면서 이제 멤버들이라고 할 뻔했어. 동기들이 연기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야." 이러시면서 갑자기 다시 구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네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런 걸 구상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빼라. 새롭게 만들어라." 점점 그 커트라인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순서가 저였어요. 그 말을 하시자마자의 다음 순서가 저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할 시간이 어딨는데. 그래서 그거였다. 이거 좀 흑역사인데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요. "내가 학교에 오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연기해서 보여 달라."였어요.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의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연기로 표현해라."가 그날의 발표 주제였는데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방 메고 뭐 지하철 카드 찍고 버스 카드 찍고 걸어서 수업 도착 이거였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되지?'가 된 거예요. 근데 모두의 첫 시작이 눕는 거였어요. 저도 누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여기서 연기를 어떻게 해. 지금 분위기는 진짜 세상 살벌해졌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이러다가 알람이 울린 척을 했어요. 원래 나는 이 알람을 듣고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지만 교수님이 뭔가 다른 걸 원하셨으니까 이 알람을 끄고 다시 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핸드폰 꺼내 심을 하더니 이러면서 계속 누워서 안 일어나려고 막 계속 이러다가 이제 결국 제가 지각한 척을 하면서 연기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 찝찝한 거야. 제 대학 썰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게 지나간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풀어버린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다 잤어요. 진짜로. 그냥 누가 봐도 너무너무 발연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번씩
아. 그랬어요. 이제 24년도가 걸레다 나올 때잖아요. 이제 활동 끝나고 갔더니 이제 막 다들 "지우야!"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걸스 네버 다이를 외워왔대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걸네다 틀면서 걸스 네버 다이 춤춰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재밌는 썰도 참 많은데 '나는 왜 굳이 알람 일어나는 썰을 풀었을까.' 이런 후회도 조금은 되고요. 네. 재밌네요. 정말, 정말, 정말 재밌고 어 내가 이 얘기를 1시간 동안이나 할 줄 몰랐으며 모두들 동국대로 오세요. 갑자기 얘기하고 나니 좀 나 자신한테 조금 기빨린 것 같아. 잠시 시간을 조금 가질게요. 후. 다음 주제는 무엇을 얘기해 볼까요? 아 샤츠 한 잔 너무 필요해. 다음 곡 스포. 다음 곡 스포. 으아! 힘들 때 이거 스포처럼 들리잖아. 그냥 갑자기 내 머릿속에 춤이 스쳐 지나갔어. 우린 춤을 춰 그냥 사실 지금 계속 속으로 그냥 아까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는 동안에도 계속 속으로 자꾸 춤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린 춤을 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내 진짜 진짜 불러버릴 줄 몰랐어. 아무래도 우리 가야 될 것 같죠? 네. 알겠어요. 10 분만 더 하다 갈게요. 약속해요. 나 왜 이래 미친 것 같아. 그럼 11시 59 분까지. 에반가? 오반가? 이러다가 제가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아니다.
집에 가지 마. 전 이미 집이고요. 저는 집에 가지 마 그 멜로디를 가사를 바꿔서 부르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 집 가고 싶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집인데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긴 해. 뭔지 알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보통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집 가고 싶다고 해요. 출근하기 전에 나갈 준비 이렇게 다 할 거 다 해놓고 집 가고 싶다 이러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뭐 1층에서도 집 가고 싶다고 하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층에서도 집 가고 싶다고 하고. 진짜 퇴근할 땐 집 가고 싶다고 하는데 집 가는 동안 너무 신나서 집 가고 싶다고 안 하고 집 도착해서 그 말버릇 때문에 집 가고 싶다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퇴근을 해서 막 이제 막 그날 너무 힘든 하루였어. 와 진짜 힘들다 막 이러면서 집에 와. 집에서 막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다가 와 집 가고 싶다 막 이래. 침대 하츠다. 인정.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집 가고 싶다고 하는 저를 보면서 그냥 "뭐야 왜 저래?" 이러셨거든요. "지우야 여기 집이야. 정신 차려." 막 이러셨거든요. "너 집에 와 놓고 집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니?" 이러셨는데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하세요. "지우 또 시작이네." 이런 느낌. 아침 식사 추천. 프렌치 토스트. 괜찮죠? 아침밥 대 잠. 저는 그날 스케줄을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었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많으면 먹어요. 뭐 그날 레슨이 낮에 있거나 아니다. 아침 기준이면 약간 스케줄이 쪼끔 더 그거겠다. 스케줄이 있는데 뭐 춤추는 스케줄이거나 오랫동안 밥을 못 먹을 스케줄이거나 좀 그러면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것 같고 근데 그 스케줄이 쪼끔 빨리 끝나는 스케줄이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럴 시간에 좀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밥을 진짜 빨리 먹어요. 밥 먹는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샵을 가면 샵에서 진짜 그 샵 메이크업 끝나고 차에서 한 10분, 15분 만에 다 먹어. 10분? 밥 먹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정말 빨리 먹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빨리 다 먹어요. 근데 밥을 적게 먹는 것도 적게 먹는 건데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저는 정말 한국인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가 정말 필요해요. 빨리빨리 없으면 못 살아. 뭘 하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뭔가 예정되어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고 또 그냥 굳이 싶으면 패스하고 그런 거. 지우는 정말 한국인인가? 네, 한국인이지요. 아침잠 많은 편인가요? 이 기준이 뭐지? 알람 듣고 바로 일어나냐고요? 네, 바로 일어나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듣자마자 일어났거든요. 원래 알람을 딱 하나 맞췄어요. 원래 알람을 딱 하나 맞췄는데 그거 하나 딱 듣자마자 '아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나는 것보다 제가 만약에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면 7시 20분에 알람을 하나를 맞춰 놔요. 그러면 살짝 깨서 선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분에 완전히 내 몸은 깨. 일단 난 깨. 그래도 '아 쪼끔만 더 자자.' 이 심리를 이용해서 7시 반에 일어나요. 그럼 좀 더 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알람을 하나를 꼭 맞추고 그런데 내가 너무 피곤한 날에는 7시 반에 에도 못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한 3분 뒤에 알람을 하나를 더 맞춰요. 그래서 총 3 개. 그래서 만약에 7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7시 20분 하나, 7시 반 하나, 7시 33분 하나. 근데 너무 피곤하면 7시 33분에 일어나고요. '아 그래 그냥 일어나자.' 하면 7시 반에 일어나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걸로 못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선잠을 깨우기 용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메인 알람 딱 하나만 맞춰 놓는데 그걸 못 듣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제 알람 소리가 진짜 작거든요. 이제 제가 뭐 해외를 나가든 뭐 숙소를 쓸 때든 멤버들의 알람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진짜 달라. 그러니까 보통 알람 소리를 약간 제가 느끼는 멤버들의 알람 소리는 8에서 10 이면 저는 한 3? 알람 소리가 되게 작아요. 들리냐고요? 틀려요. 잠귀가 밝아서 그런가? 다 들려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잠기요? 잠기 많이 밝아요. 근데 잠들고 나서 1 시간에서 2 시간 사이에는 잘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집에 와서 잠잘 시간이 1 시간에서 2 시간밖에 없다 하면 보통 안 자기를 선택하긴 하는데 제가 못 일어날까 봐 쪼끔 긴장하고 이런 게 있어서 스케줄이 있으면 잘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자긴 자는데 그 좀 불안해서 깊게는 못 자요. 그래서 치유는 깨어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전 양치요. 양치하고 세수해야지요. 그리고 양치를 해야 잠이 바로 깨요.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해야 돼. 그래야 잠을 딱 깨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보통
나갈 준비를 급하게 하는 걸 정말 정말 안 좋아하고 이제 스케줄 가기 전에 모든 그 계산이 다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샵을 가든 회사를 가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집에서 출발을 11시 50 그냥 12시 라고 치면 12시 에 출발을 해야 되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그 알람 막 10분, 정시 3분 이렇게 맞춰 놓고 전날 필요한 짐, 입을 옷 다 싸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스킨케어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전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요, 쪼끔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저는 급하게 챙기면 무조건 하나씩 빼먹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서 근데 그런 제가 정말 그러면 그 하나 안 챙긴 거가 너무 신경 쓰여 가지고 저는 무조건 전날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잘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스케줄이 너무 늦게 끝나고 너무 피곤하고 당장 자고 싶어도 만약에 '아 맞다. 안 챙긴 거 있으면 메모장에 적어 놓고 자요.' 그러니까 잠이 너무 온다 그럼 메모장에 적어 두고 자고 잠이 그래도 좀 바로 안 들 것 같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가방에 싸고 다시 눕고. 저는 진짜, 진짜, 진짜 지각도 너무 싫고 내가 항상 들고 다니던 걸 하나라도 안 들고 왔을 때 그 스트레스라고 해야 할까? 그게 너무 커서 미리미리 무조건 다 해야 돼. 지각 없는 집. 맞아요. 저희 가족 저희 네. 지각을 정말 싫어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부모님한테 한 번도 부모님의 단호한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 단호한 모습을 봤을 때는 "지각하지 말아라. 시간 약속은 기본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 약속은 기본이다. 시간은 남들과의 약속이다. 시간 약속은 남들과의 약속이다. 이건 지켜야 한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 가지고 저는 시간 약속 꼭 지켜야 하고요. 뭔가 지각하면 제가 저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회사를 가서 뭔가 쪼끔 시간이 정말 빠듯하게 일정이 잡혀 있으면 불안해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한 30분 전에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그 마음이 불편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런 편이에요. 시간이 참 금방 가네요. 자,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인사는 하고 가야지.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랜만에 코라 하니까 재밌다. 이게 나만 재밌는 건지 여러분만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나가니까 이제서야 생각나는 주제가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한번 새벽에 켜 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에 푸름을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좋아하나 봐요. 친구들끼리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거 나중에 해 보고 싶어서 나중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을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밤 좋은 꿈 되시고요. 잘 자요.